안녕하십니까, 정동근입니다. 오늘은 풍수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거울로 기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울을 붙이는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울은 일반적으로 큰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벽에 걸린 거울은 적어도 사람의 상반신을 제대로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울이 사람의 머리가 잘릴 정도로 낮게 걸리면은, 이렇게 낮게 걸리면은 두통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반대로 거울이 너무 높으면은 중심이 높아져서 기가 들뜨고 불안하게 됩니다. 거울뿐만 아니라 창문이나 그림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볼 때 이 거울면이 고르지 않고 일그러져 보이면 안 됩니다. 거울의 털이 없이 그냥 거울을 벽에다가 붙일 때, 이 거울을 이렇게 벽에다가 붙일 때 이 면이 고르지 않으면은 거울을 이렇게 붙여도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 면을 고르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붙여야 됩니다. 거울은 거울면이 뿌옇게 변색이 되었거나 어둡게 보이는 거울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울에다가 자신을 자주 비추는 것도 불길합니다. 이상한 모양을 가진 거울도 좋지가 않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잘 닦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울 조각 거울을 이렇게 여러 개 이어 붙여 가지고 벽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울은 좋지가 않습니다. 거울이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비치는 모습이 좀 잘려져 보이고 또 왜곡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울은 계단이라든지 경사길,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좁은 통로에는 거울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음침한 장소에다가 또 거울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 장소는 기가 정체되는데, 정체되는 탁한 기운, 나쁜 기운이 거울 속에 숨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보관을 할 때 종이로 잘 싸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모 반듯한 평면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방이나 사무실은 빠져나간 만큼의 기운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이나 방위를 기준으로 평면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8개를 포개면은 없는 기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거울을 붙이면 됩니다. 거울에 비춰가지고 없는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쪽에만 붙여도 되고 양쪽으로 붙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모서리 앞에 이 지점의 천장에다가 크리스탈 볼이나 조그만 종을 매달면은 날카로운 모서리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의 방이 있다, 그러면은 네모 반듯한 평면에서, 이 평면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절반이 없는 평면이 됩니다. 이때는 이 사선의 벽에다가 이렇게 큰 거울을 붙이면은 없는 자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거울뿐만 아니라 밝은 빛도 없는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전장에다가 이렇게 매입등을 설치해서 비춰주면은 밝은 빛이 없는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평면을 잠깐 보면은 문으로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방을 돌다가 구석구석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고 또 빠져나가는데, 문이나 창문으로 빠져나가는데, 예각의 귀퉁이에는 키가 정체가 됩니다. 역시 이때도 이렇게 밝은 빛을 내는 스탠드를 세워주면은 키가 정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문 바로 앞에 기둥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기 싫어집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영업장,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불가피하게 이런 가게를 택했다, 얻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기둥의 사면을 거울로 싸면 됩니다. 때로는 거울이 마치 기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거울을 붙이면 어수선하고 또 정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둥에 딱 붙는 그림 같은 것을 붙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붙이든 아니면 그림을 붙이든 어떤 방식이든 문 앞을 가로막는 기둥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평면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생기거나 또는 한쪽 면보다 2배 이상 긴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을 때 이것을 가난한 상이라고 합니다. 좀 답답하고 이건 좀 어수선해 보이고, 이럴 때는 거울을 붙여서 이제 이 형태를 좀 예쁜 직사각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정사각형은 이쪽에 거울을 붙이거나 이쪽에 붙이면 이쪽이 좀 깊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예쁜 직사각형이 되고, 또 이렇게 한쪽이 너무 긴 직사각형은 이렇게 긴 쪽에다가 거울을 붙이면 이쪽이 더 깊어져 가지고 약간 이쪽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쪽 다 약간 예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게들이 식당이라면은 이렇게 큰 거울을 붙이면은 손님이 2배로 많아져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에서 방에 침대를 둘 때 침대에 누워서 방문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침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가 방문을 등지거나 또는 침대에 누웠을 때 시야가 좁으면은 기가 침체되고 삶의 비전 또한 저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을 등지면은 뭐 삶의 주도권도 잃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안방을 보면은 안쪽에다가 붙박이장을 두고 이쪽으로 침대를 두기도 합니다. 이때는 침대에 누워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이 붙박이장 쪽에다가 거울을 적당한 크기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침대에 누웠을 때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아니면은 또 들어오려고 방문을 조금 열었을 때 누가 오는지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소파도 현관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방문이든 현관문이든 기가 들어오는 통로를 등지는 것은 불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가 들어오는 통로인 문하고 너무 가깝거나 일직선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파를 두고 앉았을 때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쪽에서 병원의 영안실이라든지 또 아니면 응급실, 하다못해 멀리 있는 묘지가 보인다면은 좀 불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파를 거실의 반대편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소파를 반대편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 소파가 현관문을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드식 거울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쪽 벽에다가
벽에 붙이는 뭐 거울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거울 액자를 둔다든지 해서 소파에 앉았을 때 이 거울을 통해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